이른 아침 할아버지는 미팅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다. 깔끔하게 다려진 정장과 광이 나는 구두는 오늘의 미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듯했다. 오늘은 무조건 성공해야 돼. 할아버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 다짐했다. 대기업 회장들과의 미팅, 그리고 50억 원이 걸린 사업 안건. 긴장감은 온몸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그는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다. 그런데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는 순간 이마에 식은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어디 갔지? 할아버지는 당황하며 주머니를 뒤졌다. 가방도 열어보고 옷 안쪽 주머니까지 뒤졌지만 핸드폰이 보이지 않았다. 아니, 아침에 분명히 챙겼는데. 그는 주차장까지 가던 걸음을 멈추고 집 앞을 다시 살폈다.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핸드폰은 보이지 않았다. 이거 큰일이구먼. 오늘 미팅 연락도 해야 하는데. 할아버지는 안절부절 못하며 인상을 찌푸렸다. 급한 마음에 지나가는 젊은 남자에게 말을 걸었다. 저기, 젊은이,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나? 하지만 남자는 이어폰을 낀 채 고개만 한 번 돌리고는 무심히 지나가 버렸다. 할아버지는 실망한 얼굴로 또 다른 사람을 찾아 주변을 둘러봤다. 저기요, 제가 정말 급한데 핸드폰을 잃어버려서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나 바쁜 출근길인지 모두가 바삐 지나가며 할아버지의 요청을 외면했다. 그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얼굴에 땀이 맺히고 발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거 참,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미팅이 이렇게 끝장나는 건가? 그때였다. 경찰관 한 명이 멀리서 할아버지의 다급한 모습을 보고 다가왔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신가요? 할아버지는 경찰관을 보자마자 울컥한 마음이 들었다. 아이고,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나왔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없으면 약속 장소도 모르고 회장님들께 연락도 못 드리니 이거 큰일이 났어요. 경찰관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침착하시고요. 일단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불렀고 경찰관은 전화를 걸었지만 핸드폰 너머에서 울리는 소리만 들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다. 경찰관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위치 추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사에 연락해서 빠르게 확인해보죠. 할아버지는 손을 모아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제가 어떻게든 보답하겠습니다. 경찰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선 핸드폰부터 찾아야죠.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최대한 빠르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와 경찰관은 함께 경찰차를 타고 이동했고 경찰관은 통신사와 연락해 핸드폰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조마조마한 표정으로 땀을 닦으며 경찰관의 말을 기다렸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근처에 떨어진 것 같은데 바로 가보죠. 경찰관의 말에 할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입니다. 제발 찾을 수 있기를. 두 사람은 빠르게 핸드폰이 위치한 곳으로 이동했다.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할아버지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어르신, 저기 보세요. 저건가요? 경찰관이 가리킨 곳엔 잔디 위에 낡은 검은색 핸드폰이 놓여 있었다. 할아버지는 눈을 번쩍 뜨며 달려갔다. 맞습니다. 내 핸드폰이에요. 할아버지는 핸드폰을 붙잡고 눈물을 흘릴 뻔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덕분에 살았습니다. 경찰관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빨리 미팅에 가시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인사하며 급히 미팅 장소로 떠났다. 할아버지는 바닥을 서성이며 계속 주머니를 더듬었다. 가방을 열고 닫기를 반복하며 얼굴은 점점 초조함으로 가득 찼다. 몇몇 사람들이 그를 지나쳐갔지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어떡하지, 오늘 미팅이
이렇게 끝장나는 건가? 할아버지는 좌절에 빠진 듯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그때 저 멀리서 경찰관 한 명이 그의 다급한 모습을 보고 다가왔다.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경찰관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는 경찰관을 보자마자 울컥한 듯한 얼굴로 다가갔다. 아이고,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나왔는데 그만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없으면 약속 장소도 모르고 연락도 못 드리니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경찰관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렇군요. 어디서 핸드폰을 잃어버리셨는지 기억나십니까? 할아버지는 난감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집을 나설 땐 분명히 있었는데 여기 오다가 도중에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경찰관은 친절하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우선 침착하시고요. 일단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혹시 근처에 있다면 벨 소리가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방법이 있었네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번호를 불렀고 경찰관은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핸드폰 너머에서 울리는 소리만 들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다. 주변에서도 벨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무도 안 받네요. 이거 정말.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눈가에 물기가 고였다. 경찰관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위로했다. 어르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위치 추적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통신사에 연락해서 빠르게 확인해 보죠. 정말요? 그게 가능합니까?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경찰관을 바라보았다. 네, 긴급 상황이니까요. 다행히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으니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경찰관은 무전기를 꺼내 통신사와 연결을 시도했다. 통신사 담당자와 간략히 설명을 주고받으며 빠르게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할아버지는 두 손을 꼭 쥐고 초조한 표정으로 경찰관을 바라봤다. 잠시 후 경찰관은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핸드폰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이제 빨리 가보죠. 경찰관은 할아버지를 부축하듯 다정하게 안내하며 함께 이동했다. 두 사람은 빠른 걸음으로 핸드폰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이제 저쪽에서 신호가 잡히는 것 같네요. 경찰관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손을 모아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발 무사히 찾을 수 있기를. 오늘 미팅만은 꼭 가야 합니다. 경찰관은 미소를 지으며 힘내라는 듯 말했다. 오늘은 어르신께서 꼭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걱정 마세요. 그리고 그 순간 저 멀리 잔디밭 위에 낡은 검은색 핸드폰이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할아버지는 눈을 번쩍 뜨며 달려갔다. 저거예요. 제 핸드폰입니다. 할아버지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덕분에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훔치며 경찰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제 빨리 미팅에 가세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경찰관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꼭 좋은 소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서둘러 미팅 장소로 향했다. 경찰관은 그 뒷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경찰관은 핸드폰을 찾기 위해 다시 할아버지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휴대폰 너머로 뚜뚜하는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주변에서도 벨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아무도 받지 않는 것 같군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는 얼굴이 잿빛이 되어 두 손을 비비며 중얼거렸다. 이거 정말 큰일이야. 오늘 미팅이 어떻게 되려나. 이렇게 끝나버리면. 경찰관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통신사에 연락해서 핸드폰 위치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해 보겠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할아버지는 절박한 눈빛으로 물었다. 네, 긴급 상황이니까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최대한 빨리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관은 바로 무전기를 꺼내 통신사와 연결을 시도했다. 여기 경찰관 박입니다. 현재 휴대폰 분실 관련 긴급 요청이 있습니다. 위치 추적이 필요합니다. 통신사 직원의 목소리가 무전기 너머로 들렸다. 위치 추적을 위해 분실 신고자와 확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이쪽에 핸드폰 번호와 분실 경위를 전달하겠습니다. 경찰관은 할아버지에게 핸드폰 번호와 기종에 대해 물었고,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번호는 010XXXXXXXX이고, 기종은 검은색 스마트폰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까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모든 정보를 통신사에 전달한 후 다시 할아버지를 향해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치 추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땀을 닦으며 안절부절 못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미팅은 제 사업에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경찰관은 다정한 목소리로 위로했다. 어르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핸드폰을 찾을 겁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통신사로부터 다시 무전이 들어왔다. 현재 핸드폰의 위치가 특정되었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 옆에서 신호가 감지됩니다. 경찰관은 신속히 반응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르신, 바로 그 장소로 가보시죠. 공원 근처에서 신호가 잡혔다고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를 전하며 경찰관과 함께 공원을 향해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공원에 도착하자 경찰관은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여기 근처에 벤치가 있습니다. 일단 벤치 쪽을 살펴보죠. 할아버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경찰관의 뒤를 따라가며 눈을 이리저리 굴렸다. 저기 저쪽인가요? 경찰관이 가리킨 방향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벤치 옆 풀밭에는 낡은 검은색 핸드폰이 놓여 있었다. 저거예요. 할아버지는 손을 뻗으며 달려갔다. 그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오늘 미팅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숙였다. 경찰관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미팅에 가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할아버지는 벅찬 마음으로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 은혜 꼭 잊지 않겠습니다. 경찰관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어르신,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꼭 성공적인 미팅 되시길 바랍니다. 할아버지는 서둘러 미팅 장소로 향하며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고 경찰관은 그 뒷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경찰관과 할아버지는 공원 쪽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할아버지는 초조한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경찰관은 침착하게 주변을 살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여기라고 했죠. 공원 근처 벤치 옆에서 신호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다. 할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미팅이 곧 시작될 시간인데 더 늦으면 정말. 경찰관은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직 약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침착하게 찾으면 충분히 미팅에 도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벤치에 가까워지자 경찰관이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혹시 낯선 사람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제가 먼저 살피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간절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탁드립니다. 경찰관은 벤치 근처 풀밭과 쓰레기통 주변까지 샅샅이 살폈다. 그러던 중 벤치 옆에 한 남성이 서서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었다.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혹시 방금 휴대폰을 주우셨나요? 남성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여기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벤치 아래를 살폈다. 그러나 핸드폰은 보이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점점 더 초조해졌고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이거 참 정말 보이지 않는군요. 분명 여기라고 했는데 경찰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풀밭 쪽을 가리켰다. 저기요. 저거 저쪽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 같아요. 경찰관은 빠르게 시선을 돌려 풀밭 쪽을 살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풀을 헤치고 나가자 낡은 검은색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다. 여기 있습니다. 경찰관이 소리쳤다. 할아버지는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핸드폰을 손에 쥐었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제 핸드폰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핸드폰을 붙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 순간 핸드폰 화면이 깨진 것을 본 할아버지는 얼굴이 굳었다. 이거 화면이 깨졌는데 작동은 될까요? 경찰관은 차분하게 말했다.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핸드폰 전원을 눌러보았고 다행히 화면에 불이 들어왔다. 다행입니다. 화면은 깨졌지만 작동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경찰관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빨리 미팅 장소로 가세요. 늦지 않게 도착하셔야죠. 그렇죠.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경찰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후 서둘러 미팅 장소로 출발했다. 경찰관은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응원했다.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 달려갔고 미팅 장소에 가까스로 도착했다. 경찰관의 도움으로 핸드폰을 찾은 덕분에 그는 미팅에 성공적으로 참석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경찰관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오늘 살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경찰관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어르신,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늦지 않게 미팅에 가세요.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훔치며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시간이 촉박했기에 그는 힘껏 뛰다시피 했다. 제발 꼭 제 시간에 도착해야 해. 할아버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갔다. 미팅 장소인 대기업 회의실에 가까스로 도착한 그는 숨을 헐떡이며 문 앞에 섰다. 휴 늦진 않았겠지. 그는 깊게 숨을 고르고 정장을 가다듬었다. 그런 다음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김 사장님, 어서 오세요. 미리 도착해 있던 대기업 회장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했다. 죄송합니다. 사소한 일이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리로 향했다. 회장 중 한 명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희도 방금 막 준비를 마친 참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안건을 들어보죠.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꺼내며 발표를 시작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릴 사업 안건은 새로운 친환경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입니다. 이 기술은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면서도 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얻기 시작했고 회장들은 진지한 얼굴로 발표를 경청했다. 할아버지는 차근차근 자신이 준비해 온 내용을 설명하며 사업의 강점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 기술이 도입되면 연간 비용을 30% 절감할 수 있으며 친환경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회장이 질문했다. 투자 비용에 비해 수익률이 보장되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초기 투자 비용은 크지만 1년 내에 회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맞춰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회장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긴장된 침묵이 흐르던 순간 한 회장이 입을 열었다. 김 사장님의 사업 안건은 참신하고 현실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회장들도 긍정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저도 동의합니다. 환경보호와 비용 절감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이번 사업에 투자해 주시는 것으로 결정하신 겁니까? 회장 중 한 명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50억 규모의 투자 안건을 승인하겠습니다. 함께 성공적인 사업을 만들어 봅시다. 할아버지는 순간 놀란 표정으로 입을 벌렸다가 곧 감격에 찬 미소를 지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회장들은 박수를 치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김 사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미팅이 끝난 후 할아버지는 회의실을 나오며 눈물을 훔쳤다. 이 모든 게 그 경찰관 덕분이야. 정말 다행이야. 그는 한참 동안 회의실 밖에서 감격에 젖어 있었다. 성공적인 사업을 이루게 된 순간 그는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준 경찰관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일 꼭 경찰서를 찾아가 감사 인사를 전해야지. 그렇게 할아버지는 성공의 감동을 안고 미팅 장소를 나섰다. 미팅이 끝난 다음 날 할아버지는 이른 아침부터 경찰서를 찾았다. 어제의 성공적인 미팅이 계속 떠올라 밤새 마음이 벅찼고 자신을 도와준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었다. 경찰서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안내 데스크에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어제 저를 도와주셨던 경찰관님을 뵙고 싶습니다. 박 경찰관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 어르신이시군요. 박 경찰관님께서 어제 도움을 드린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후 어제의 경찰관이 밝은 얼굴로 나타났다. 어르신,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어제 미팅은 잘 되셨습니까?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덕분에 정말 잘 됐습니다. 50억짜리 사업 안건이 성사됐어요. 정말 당신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찰관은 기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다행입니다. 어르신께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다니 저도 기쁩니다. 제가 한 일은 작은 도움이었을 뿐입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제 미팅에 참석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경찰관에게 건넸다. 제가 당신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제 진심입니다. 경찰관은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다. 어르신, 이건 정말 받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큰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저를 도와주신 덕분에 생긴 기회입니다. 저는 평생 동안 사람의 도움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당신께서 이 돈을 받아주셔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머뭇거렸다. 하지만 5천만 원은 너무 큰 금액입니다. 어르신께서 정말 사용하셔야 할 돈 아닐까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저는 이 돈을 투자받았고 사업이 잘 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 돈을 받아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써주세요. 경찰관은 깊이 고민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의 진심을 존중하겠습니다. 이 돈은 저 개인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눈가에 눈물을 머금으며 경찰관의 손을 꼭 잡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경찰관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다는 걸 느낍니다. 경찰관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르신께서 주신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시민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경찰서는 훈훈한 감동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 뉴스에 소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경찰관의 선행과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할아버지는 경찰서를 나오며 하늘을 바라봤다. 오늘도 좋은 하루구나. 앞으로도 나누는 삶을 살아야지. 그의 마음에는 따뜻한 감사와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며칠 후 할아버지와 경찰관의 이야기는 지역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텔레비전 화면에 울려 퍼졌다. 오늘의 감동적인 소식입니다. 한 경찰관이 분실된 휴대폰을 찾아준 덕분에 사업가인 김모 씨가 50억 원 규모의 사업 안건을 성사시킨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경찰관이 할아버지와 함께 핸드폰을 찾았던 장면과 할아버지가 감사의 뜻으로 기부금을 전달하는 모습이 나왔다. 기자가 경찰관과 인터뷰를 나누는 장면이 이어졌다. 박 경찰관님, 이번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도와드렸을 때 어떤 마음이었나요? 박 경찰관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사실 저는 그저 시민의 어려움을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어르신께서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하셔서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자는 이어 물었다. 어르신께서 감사의 뜻으로 5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기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박 경찰관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겸손하게 말했다. 그 금액은 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저는 이 기부금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복지 시설을 돕는 데 쓸 계획입니다. 저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박 경찰관의 진심 어린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고 기자는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박 경찰관님의 선행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경찰관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사실 제가 한 일은 정말 작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경찰관으로서 시민들의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스를 시청하던 시민들은 이 사연에 감동했다. 정말 멋진 경찰관이네. 요즘 보기 드문 따뜻한 사람이야.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 참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런 일이 더 많이 알려져야 해. 라는 반응들이 이어졌다. 며칠 후 경찰서에는 감사의 전화와 편지, 작은 선물들이 끊임없이 도착했다. 박 경찰관은 쑥스러워하면서도 마음속 깊이 뿌듯함을 느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말했다. 나는 그저 시민을 돕는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을 줄 몰랐어.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해 나가자. 동료 경찰관이 웃으며 말했다. 박순경, 이번 일 덕분에 우리 경찰서 분위기도 한층 밝아진 것 같아. 정말 잘했어. 그날 저녁 박 경찰관은 조용히 자신의 책상에 앉아 생각했다. 내가 한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줄이야.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언제나 시민들의 곁에 서 있는 경찰이 되겠다. 그리고 이 다짐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박 경찰관의 선행이 뉴스에 보도된 이후 시민들은 큰 감동을 받았다. 경찰서에는 연일 감사의 전화와 편지들이 끊이지 않았다. 박 경찰관님 덕분에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있어 정말 든든합니다. 이런 경찰관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메모부터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장문의 편지까지 박 경찰관의 책상에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다. 그날 오후 경찰서 앞에는 작은 박스와 함께 초등학생들이 서 있었다.
박 경찰관이 다가가자 아이들이 수줍게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저희 반에서 박 경찰관님 이야기를 듣고 감사의 마음으로 쿠키를 구웠어요. 작은 소녀가 상자를 내밀며 말했다. 박 경찰관은 미소를 지으며 상자를 받아들었다. 정말 고맙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마음을 써주니 정말 큰 힘이 된다. 박 경찰관님처럼 착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 소녀가 힘주어 말하자 경찰관은 다정하게 답했다. 너희들도 이미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야. 앞으로도 서로 도우며 멋진 어른이 되길 바란다. 그의 동료 경찰관들은 이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박순경, 너 정말 인기인이 됐구나. 한 동료가 농담을 던졌다. 아휴, 부끄러워 죽겠어. 나는 그냥 내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줄은 몰랐지. 박 경찰관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내가 잘했으니까 다들 그렇게 느끼는 거야. 우리도 너 덕분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 또 다른 동료가 따뜻한 말을 건넸다. 한편 할아버지의 사업은 그 미팅 이후 순조롭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친환경 사업이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여러 기업과 협력 계약을 맺었고 매출은 빠르게 증가했다. 할아버지는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다. 박 경찰관님의 도움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받은 은혜를 사회에 돌려주려 합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또 다른 감동을 전하며 시민들의 마음에 따뜻함을 더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경찰서를 다시 방문했다. 이번에는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박 경찰관님 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자주 와서 귀찮진 않으신가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어르신.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박 경찰관이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받았다. 할아버지는 경찰관의 손을 꼭 잡았다. 덕분에 사업이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 장학금을 마련했고 환경보호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 경찰관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께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걸 보니 저도 덩달아 기쁩니다. 경찰서 밖에는 시민들이 모여 경찰관의 선행을 칭찬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한 시민은 말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에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날 저녁 박 경찰관은 조용히 책상에 앉아 편지들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했던 작은 친절이 이렇게나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의 따뜻한 마음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박 경찰관은 할아버지의 사연을 계기로 마음속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경찰이라는 직업이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곁에서 어려움을 덜어주는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어느 날 출근 중이던 박 경찰관은 도로 한복판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아이는 혼자서 두리번거리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박 경찰관은 서둘러 아이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울고 있니? 그는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의 눈에는 겁먹은 기색이 가득했다.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같이 시장에 왔는데 못 찾겠어요. 박 경찰관은 아이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혹시 엄마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니?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이름은 김은주예요. 전화번호는 기억이 안 나요. 박 경찰관은 무전기를 통해 주변 순찰팀에 아이의 상황을 알렸다. 시장 주변을 함께 수색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계실 수 있는 장소들을 확인해 주세요. 그는 아이와 함께 시장 구석구석을 다니며 주변 상인들에게 물었다. 혹시 이 아이의 어머니를 보신 분이 있나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상인이 말했다. 저쪽에서 울고 있는 여성분을 봤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박 경찰관은 아이와 함께 상인이 가리킨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서 초조하게 주변을 살피는 여성을 발견했다. 엄마, 아이가 손을 뻗으며 소리쳤다. 여성은 아이를 보고 달려와 그를 꼭 끌어안았다. 아이고, 어디 갔었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박 경찰관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행히 무사히 찾았습니다. 앞으로는 아이가 길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여성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박 경찰관은 손을 흔들며 말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그 후에도 그는 꾸준히 시민들의 어려움을 돕는 일을 이어갔다. 하루는 편의점에서 한 청년이 지갑을 잃어버려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았다. 청년은 계산대 앞에서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무슨 일이신가요? 박 경찰관이 물었다. 청년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지갑을 집에 두고 왔나 봐요. 먹을 것도 못 사고 난감하네요. 박 경찰관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청년에게 건넸다. 일단 드시고 나중에 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청년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이렇게 받을 순 없어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죠. 청년은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받고 며칠 후 경찰서를 찾아와 돈과 함께 감사 편지를 전했다. 그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도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박 경찰관의 따뜻한 마음은 점차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쳤다. 동료들도 그의 선행을 본받아 크고 작은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동료 경찰이 말했다. 박순경 덕분에 우리 분위기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작은 선행이 이렇게나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네요. 박 경찰관은 웃으며 말했다. 작은 도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죠.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갑시다. 그의 말은 동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고 경찰서에는 따뜻한 마음이 점점 더 확산되었다. 박 경찰관의 선행은 시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았다. 그는 언제나 변함없이 시민들의 곁에서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시간이 흘러 할아버지는 사업을 더 크게 성장시키며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늘 자신을 도와준 경찰관을 잊지 않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박 경찰관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되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경찰서를 찾아 박 경찰관과 마주 앉았다. 박 경찰관님, 제가 이번에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 시작을 경찰관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박 경찰관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어르신, 정말 훌륭하신 일을 하셨군요. 그런데 저와 함께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당신의 도움 덕분에 저는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기회가 이어져 이 장학재단을 만들 수 있었고, 저는 이 재단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찰관님께서 받은 기부금을 이 재단에 기부해 주시면 어떨까요? 박 경찰관은 깊이 생각에 잠긴 뒤 말했다. 어르신의 뜻이라면 저도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저도 시민들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기부금이 좋은 곳에 쓰인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할아버지는 기쁨에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함께 재단 이사로 참여해 주십시오. 당신 같은 분이 있어야 진정한 나눔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 경찰관은 손사래를 치며 겸손하게 말했다. 어르신, 저는 그저 시민을 돕는 일을 할 뿐입니다. 재단 이사라니 너무 과분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관님 같은 분이야말로 이 재단을 이끄는데 꼭 필요합니다.
저 혼자보다는 함께 힘을 모아 더 큰 선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 경찰관은 결국 할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렇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해보죠. 그 후 두 사람은 희망의 손길이라는 이름의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지역 복지 사업을 확대하는 데 힘썼다. 장학금 수여식이 열린 날, 박 경찰관과 할아버지는 함께 무대에 올랐다. 박 경찰관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저는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이지만 이렇게 큰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재단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잃지 마십시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할아버지도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저도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이웃의 도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도움을 받으시고 나중에 또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재단은 점차 규모가 커졌고 지역사회에서는 희망의 손길이란 이름이 따뜻한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곳에서 받은 도움으로 꿈을 이룬 사람들이 다시 기부자가 되어 선행의 선순환을 만들어갔다. 어느 날 할아버지와 박 경찰관은 재단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경찰관님, 이렇게 함께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말했다. 박 경찰관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저야말로 어르신 덕분에 나눔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일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재단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작은 도움이 더 큰 사랑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박 경찰관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시민의 곁에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의 따뜻한 손길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들의 우정과 선행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이어졌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로 남았다. 이 두 사람의 선행은 끊임없이 세상에 작은 기적을 만들어갔다. 이번 사연은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경찰관의 따뜻한 도움 덕분에 할아버지는 중요한 사업을 성사시킬 수 있었고 그 기회가 또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한 나눔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작고 사소한 친절을 베풀 때가 있습니다. 그 친절이 바로 오늘 이야기 속 경찰관처럼 누군가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선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한 마음은 반드시 더 큰 사랑과 기적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와 경찰관의 우정과 선행이 만들어낸 희망의 손길이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베푼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며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건 거창한 일보다 작은 손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작은 나눔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주변의 따뜻한 관심과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누군가에게 그 친절이 평생 잊지 못할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하는 여러분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감사합니다.